그는 늘 괜찮겠지라는 말로 미래를 미뤄뒀습니다. 월급은 나름대로 성실히 썼고 아이들 교육도 열심히 시켰고 아파트 대출도 꾸역꾸역 갚아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버거웠기에 노후라는 단어는 그저 먼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회사에서 정년이 가까워졌을 때 그는 처음으로 계산기를 들고 자신의 삶을 숫자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어릴 적 상상하던 노후라는 풍경과 지금 그의 통장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막연함을 버리지 못해 하루하루를 떠밀려 살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막연함을 숫자로 바꿔 진실을 직시했던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북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 오명수 씨는 올해 60을 넘겼습니다. 공기업에서 35년을 근속하고 퇴직한 후 그는 처음으로 아침 햇살을 느긋하게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창가에 앉아 느릿한 하루를 시작하는 일은 생각보다 금세 익숙해졌고 처음 며칠은 이게 바로 삶의 여유라며 마음껏 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 여유가 불안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연금은 나옵니다. 하지만 식비, 관리비, 보험료, 그리고 매달 자식들에게 들어가는 돈을 빼고 나면 손에 쥐고 남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퇴직금은 많았고 연금도 나온다 하니 노후는 그럭저럭 버틸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적어보니 계산은 잔인했습니다. 그는 매달 18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생활비는 25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부족한 금액은 예금에서 조금씩 뺐으며 버티고 있지만 5년 뒤엔 그마저도 바닥이 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묻습니다. 왜 이제야 숫자를 세기 시작했냐고. 왜 그토록 오래 일하고도 이토록 빠듯한 삶을 맞게 되었냐고. 그리고 아무도 그에게 답해주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다시 노트를 꺼내 오늘도 지출을 적습니다. 숫자로 채워진 노트가 그의 유일한 위로이자 경고입니다. 또 다른 사람, 박순정 씨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는 56세입니다. 대기업을 다니며 희망퇴직을 신청한 후 일찍부터 노후를 계획해왔습니다. 그녀도 처음엔 명수 씨처럼 막연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연히 들은 한 강연에서 노후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펜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60세 이후의 지출 목록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습니다. 식비, 주거비, 병원비, 교통비, 여가비, 그리고 부모님과 자식에게 쓸 돈까지 모두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 단위로 환산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노후 예산표는 처음엔 두렵고 숨막히는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숫자들은 그녀에게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파트를 전세로 돌리고 소형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남는 차익으로 안정적인 배당형 펀드를 마련했고 아르바이트처럼 짧게 강의를 나갔습니다. 그녀가 만든 노후 계산표에는 매달 필요한 생활비가 220만원, 의료비와 예비자금으로 연 500만원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만들기 위한 수익원도 하나하나 계획했습니다. 국민연금 90만원, 임대수익 80만원, 투자수익 60만원. 숫자는 그녀에게 불안을 덜어주는 가장 현실적인 언어가 되었습니다. 누구는 돈을 쓸 때 마음이 편해지고 누구는 돈을 쓸수록 두려워집니다. 그 차이는 바로 숫자를 얼마나 제대로 들여다봤느냐에서 갈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후를 막연하게 기다립니다. 그저 지금처럼 살면 언젠가 괜찮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괜찮다는 말만으론 살 수 없는 시간이 옵니다. 노후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숫자의 문제입니다. 20년, 30년을 살아야 하는 그 시간은 감정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 나가는 돈이 어디로 향하는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얼마나 채워야 하는지. 그것을 지금 묻지 않으면 나중엔 시간이 대신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 있습니다. 막연함은 삶을 흐리게 만들고 숫자는 삶을 선명하게 만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눈을 떴는데 통장 잔고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일은 결코 영화 속 장면이 아닙니다. 우리가 숫자를 피하는 동안 숫자는 우리를 가만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노후 준비 언제부터 해야 하냐고. 답은 늘 같습니다. 지금입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고 묻는다면 숫자부터 세라고 말해줍니다. 감정으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두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적고 계산기로 눌러봐야 비로소 삶의 무게가 측정됩니다. 노후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공평한 시간 앞에서 누군가는 준비된 숫자를 손에 쥐고 있고 누군가는 그저 한숨만을 안고 서 있습니다. 명수 씨는 요즘 다시 일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배달, 청소, 주차 어떤 일이든 하겠다고 말합니다. 반면 순정 씨는 자신의 예산표를 다시 꺼내 올해 여행 예산을 조금 줄이고 예비 의료비를 늘리기로 합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왔고 같은 나라에서 땀 흘렸지만 그들이 마주한 노후는 너무도 다릅니다. 우리는 그 중간 어딘가에 서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고 아직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 숫자로 말하는 용기를 낸다면 지금 당신의 통장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적어보세요. 나는 매달 얼마가 필요하고 지금 얼마가 있으며 앞으로 얼마가 부족한지. 막연함이 사라지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노후라는 길 위에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을 줄이는 첫 번째 숫자입니다. 노후 준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말이 낯설지 않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그 말의 무게를 실감하지 못한 채 일상에 매몰되어 산다. 노후는 언젠가 다가올 미래의 일이라고 여기며 지금 당장의 생계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데 있다. 퇴직이라는 단어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고 그 순간이 왔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자신의 준비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깨닫는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늦기 전에 아직 수입이 있는 시기에 시작되어야 하며 그 시작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은퇴 시점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혼란은 돈이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얼마나 필요한지도 모르고 어디서부터 계산해야 하는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숫자는 늘 우리의 곁에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숫자를 회피해왔다. 월급을 받을 때는 숫자가 반가웠고 지출을 할 때는 숫자가 불편했다. 그러다 보니 숫자는 통장 속에 숨어있는 존재가 되었고 감정만이 남아 삶을 이끌었다. 그러나 노후는 다르다. 정기적인 월급이 사라지는 순간 감정은 의미를 잃고 숫자만이 현실을 말해준다. 국민연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 금액이 내 예상 지출과 어떻게 어긋나는지, 대출이 아직 남아있는지, 자녀에게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인지, 의료비와 예비비는 어느 정도 여유를 가져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숫자의 언어로 다시 정리되어야만 비로소 노후의 지도가 그려진다. 전문가로서 수많은 상담을 해오며 내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은 그 정도로 부족할 줄 몰랐어요 라는 후회 섞인 고백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은퇴 후에도 과거와 비슷한 소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은퇴 이후의 고정 지출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의료비, 가족 관련 비용, 예상치 못한 긴급 지출 등은 오랜 기간 꾸준히 부담을 주게 된다. 게다가 자산을 지키는 일조차 비용이 드는 시대가 되었고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 된 계획이 없다면 그 어떤 여유도 허상에 불과하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후 자금이라는 개념도 막연한 단어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은퇴 후 삶을 설계할 때 필요한 자금은 한 달 생활비의 기대 수명을 곱하는 단순 계산으로는 충분치 않다. 고정비 외에도 생활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여가비, 문화생활, 여행, 사회적 활동에 필요한 비용도 계산해야 하고 무엇보다 장기 요양이나 간병 등 불확실한 리스크에 대비한 자금도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통계에서 말하는 적정 노후 자금은 3억에서 5억 사이라고 하지만 이는 생활 지역, 자산 보유 상태, 가족 구성,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노후 준비는 평균값이 아닌 개인화된 숫자 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나는 이를 노후 재무 시뮬레이션이라고 부른다. 이는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현실과 미래를 잇는 구체적인 설계다. 예컨대 현재 자산이 얼마이고 월 평균 수입과 지출이 얼마이며 기대 수명 동안 필요한 자금이 얼마인지 여기에 물가 상승률과 수익률을 적용했을 때 언제 자산이 바닥나는지를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인 대비로 바꿀 수 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금융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최소한 자신의 돈에 대해선 전문가처럼 생각해야 한다. 자신이 매달 무엇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를 알고 그 지출이 은퇴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면 퇴직 전부터 임대소득, 배당 수익 혹은 시간제 일자리 등을 통해 대체 수익원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시니어 창업이나 재취업 등도 노후 준비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이 모든 것도 역시 숫자 위에 계획되어야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 단순히 무언가를 하겠다는 의지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매달 얼마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수익이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한지, 그리고 그로 인해 줄일 수 있는 지출 항목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이 필요하다. 감정은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숫자는 삶을 지탱한다. 은퇴 후의 삶이 단지 연명으로 끝나지 않고 진정한 의미의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숫자와 마주해야 한다.
지금 자신의 통장을 들여다보며 숫자를 기록하는 일은 결코 두려운 작업이 아니다. 오히려 그 숫자가 당신의 내일을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인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노후 준비는 감에 기대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아주 구체적인 계산의 결과이며 그 계산이 곧 당신 삶의 품질을 결정짓는다. 이제는 막연한 희망 대신 명확한 숫자로 나의 노후를 설계할 때다. 그것이 진짜 준비다.